안녕하세요. 뇌를 비워라 저자 유영준입니다. 오늘은 3장, 4장 알아보겠는데 3장은 치매의 종류와 병증 특징. 그리고 보네. 네. 자, 이제 크게 보면 치매는 가역적 치매, 비가역적 치매. 가역적이란 건 되돌릴 수 있단 말이죠. 되돌릴 수 있는 치매는 무엇이고 되돌리지 못하는 치매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역적 치매 종류부터 볼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다음에 정상뇌압 수두증, 그 다음 노년기 우울증.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비가역적 치매. 당연히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 치매겠죠? 알츠하이머 치매. 근데 대부분의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따로 떼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 축두엽 치매, 루이소치 치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알코올성 치매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역적 치매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에서 이제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여러 신체적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제일 먼저 이제 막 많이 추워하죠. 이런 분들은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 뇌 대사율이 떨어지고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교란이 생기고 신경세포에 구조적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까지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 이런 증상이 노화나 치매랑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단은 이제 병력을 청취를 하고, 그렇죠? 혈액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측정하고, UriT4 측정하고, 갑상선 자가항체를 검사하고, 영상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진행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를 하면 인지기능 장애도 저절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어르신들한테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역적 치매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정상뇌압 수두증인데요. 이 제목에도 써있는데 다리 저리고 요실금이 있고 인지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자꾸 깜빡깜빡 한다든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이게 협착증인가 할 정도로 약간 보행의 장애가 이렇게 탁탁 걸리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요실금도 있고 인지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협착증 때문에 그런 건지 요실금 때문에 그런 건지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이렇게 막 보다 보면 이제 좀 힘든데, 이게 주변에서 관찰하시면은 이 세 가지 특징이 보이면 정상뇌압 수두증일 확률이 높으니까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뇌척수액이 이제 서서히 축적되기 때문에 초기 뇌압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뇌실이 확장되면서 뇌압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뇌압이 정상이 되더라도 뇌척수액이 뇌실을 압박해서 전두엽을 압박하고 인지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뇌압 수두증의 치료는 션트 수술이 유일하고 이제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션트 관을 삽입해서 과다하게 쌓인 뇌척수액을 다른 신체 부위로 배출시켜 흡수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히 이런 인지기능 장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행장애라든지 요실금이라든지 인지기능 장애 있으면 좀 의심을 해보실 만합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 우울증도 사실 이제 치매랑 구별하는 게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 증상으로 이제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읽어보시면 노년기 우울증의 감별점이라든지 아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떼서 본다고 그랬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비가역적 치매 중에 전두축두엽 치매를 보면 특징적인 것이 이제 행동 변이, 막 성격이 변하고 충동성이 생기고 무절제하게 하고 규범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전두축두엽 치매를 또 의심해보고, 원발성 진행성 실어증, 언어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크게 의미치매, 비유창성 문법성 실어증, 로고패닉 진행성 실어증 등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루이소체 치매는 이게 약간 파킨슨하고 조금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소체 치매의 원인은 이제 알파 시누클레인이란 단백질이 뇌 신경세포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돼서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 비정상 축적 해서 이제 파킨슨이랑 비슷한 증상, 이 루이소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손상을 일으키고 인지기능 장애랑 운동장애를 일으킵니다. 인지 기능 장애, 운동 장애. 자, 그러니까 파킨슨이랑 비슷하면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면 파킨슨이랑 또 감별해서 진단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혈관성 치매는 흔히 말하는 중풍, 뇌졸중 뒤에, 뇌출혈이나 뇌경색 뒤에 오는 치매가 되겠습니다. 뇌 신경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가 오는 것이니까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고, 그 다음 알코올성 치매는 이제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하면 금주를 시행하면은 인지기능이 이제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증으로 가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좀 요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중증을 기준으로 비가역적 치매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장 알츠하이머 치매의
단계별 특징. 자, 알츠하이머 치매의 단계별 특징과 임상 기준에 대해서 서술을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진단 기준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 퇴화 척도. 여기 이제 General Deterioration Scale이라고 해서 GD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임상치매 평가 척도라고 해서 Clinical Dementia Rating이라고 해서 CDR이라고 부릅니다. 예, 각각의 이제 특징을 자세히 잘 써놨거든요. 여기는 이제 1에서 7단계가 있고, 얘는 0, 0.5에서 3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모델이고요. 여기는 7단계 모델. 평가 영역은 전반적인 인지 및 기능 상태. 여기는 6개의 영역을 비교합니다. 기억력, 진압력, 사회활동. 주요 강점으로는 여기 이제 GDS는 단계별 특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신속한 판정 가능하고, CDR은 인지 저하의 기능적 영향력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소요 시간은 GDS는 비교적 짧고요. 여기 CDR은 40분 이상 길고 과정이 복잡합니다. 한계점은 판정 지침이 체계적이지 못해 경험 부족 시 어려움. 그 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의 세분화된 평가를 위해서는 확장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상세 구분은 책에 보시면 쭉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알츠하이머 치매 단계별 특징까지도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3장과 4장 치매의 종류와 병증 특징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단계별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뇌를 비워라 검색하시면 예약 판매 중이니까 5월 6일 이후에 배송된다고 합니다. 많은 유튜브 채널 많이 시청하시고 책도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